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네. 자, 형주님 어서 오세요. 해바라기님, 유선구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꿀벌 오소리님, 해피정님, 윤영숙님, 짱순이님, 시베리안 허세님, 바다님, 성한아빠님, 긍정의 힘님, 박미주님, 대제비제이님, 원태호님, 졸졸졸님, 힘이 창대하리라님, 찬찬찬이님, 염자님, 정직한 기술님, 풍림부자님, 동신님, 밤토리님, 여종성님 어서 오시고요. 프리티꽃님, 그리고 문영민님 이제 들어왔어요. 네, 도채호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망토님, 그리고 윤키스 에브리데이님, 네. 자, 김선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투치킨님 반갑습니다. 맞쥬, 맞쥬. 김베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일영님도 반갑습니다. HS윤님 어서 오시고요. 토승달빛바다님,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파랑새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어서 오시고요. 로사님, 건강한 미래님, 예인의 일상님, 마이유님, 임진영님, 이명희님, 즐겁게 살자님, 김선생님, 박미선님, 그리고 김애자님, 희망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이영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의영님 반갑습니다. 오노노님, 그리고 계좌는 수익중님 어서 오세요. 클라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해피 추석들 되시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로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시장의 변동성, 이 지랄 같은 장이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 같죠. 상시 프로님 어서 오세요. 시장은 일단 그지 같아요. 그지 같고 이 그지 같은 장이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지랄 맞은 상황을 보여줬어요. 눈이 부셔. 조금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끄집어내려가지고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적이에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지가 수급 빨아당겨가지고 시장을 개판 만들더니 내려갈 때는 또 지가 대장 그 몸집이 커가지고 쳐 내려갈 때 그냥 다른 쪽에 피해를 막 주죠. 네, 그런 식입니다. 눈이 부은 건 아니고요. 요즘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눈, 코, 귀, 목, 네, 요렇게가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막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덩크션님, 김진기님 어서 오세요. 오고 있다님, 제갈공명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유진투자에서 그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그 또 한 번 비중 축소 리포트를 보냈어요. 네. 행복한 통장님 어서 오세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있는 양극재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공급이 가능하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이 2차 전지 양극재 사업 쪽이 안 돌아갈 것이다 하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내렸다. 근데 요게 이제 타겟이 돼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내려갔다 돼서 내려가긴 한 건데 그때 이제 기름을 좀 더 부은 거가 되겠죠. 여기다가 리튬 가격이 떨어집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양극재에 선반영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양극재 가격이 떨어진다. 결국은 뭐예요? 공급 과잉 현상에다가 가격 인하까지 돼버리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증권사의 이야기인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기엔 다르겠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뭐 일단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타격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급하게 빠져버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시장 자체가 그냥 붕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 좋잖아요. 이런 조정. 9월달에 나온 이런 조정. 네.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면서 이제 반도체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수급이 빠지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눌러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면서 압박감이 들어오죠. 압박감이 들어오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는요. 중소형주하고 테마주에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갔지? 누가 나한테 카톡 보냈어요. 누구야? 어디 봅시다. 팸인지 아닌지. 그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뭐야 지금 이게. 어 그래서 잠깐만요. 네, 지금 다시 정리해야 돼. 지금 뭔 카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이 압박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졌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 흐름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수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대형주에 들어갈 만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테마, 바이오, 엔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걔네들이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오늘 반도체나 자동차가 더 많이 올랐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상승률이 좀 떨어지죠. 상승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조금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 건데 하지만 시장을 그냥 지키겠다는 어떤 입장을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저걸 봐봐요.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오늘 시황에서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솔직히 이 연기금 매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행복했어요. 네. 이 연기금이 팔아먹은 거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오늘 떨어지는 부분도 잘 보시면 시장을 떨어지는 걸 잘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지 라인 때는 2,500이에요. 네, 2,500. 여기 라인 때보다 아래쪽으로 하회를 하게 되면 이 매도 주체가 외국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팔아치우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 입장으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3,200억 여기까지는 좋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740억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기금이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다른 애들 팔아먹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기금이 1,600을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버리게 되니까 시장에서 지금 움찔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았어요. 1,300억밖에 안 팔았어. 근데 연기금이 팔아먹게 되니까 금융투자가 3,000억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안 됐죠.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했죠. 금융투자가 700억 샀지만 나머지 애들이 좀 잔뜩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인 매도가 이만큼 잡혀있는 상태에서 분위기가 더 다운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입니다. 연기금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나 그거 진짜 궁금한 거지. 연기금 니들 왜 그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연기금이 올해부터 주식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작년까지 뒤지게 팔면서 현금 확보해가지고 올해부터 주식 사겠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9월 달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주식을 안 사고 팔기만 하고 그냥 나 진짜 피곤하죠. 그러면서 맨날 저기 뭐야 최대 주주니 뭐니 해가지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이 뭐 어떤 애널리스트의 어떤 이야기나 뉴스나 이런 거 가지고 주가 빠지는 것보다 이게 더 짜증나. 연기금은 뭐예요? 구원투수잖아요. 구원투수 방어 역할을 좀 해줘야 돼. 지수가 방어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는 방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성격이 뭐예요? 단타잖아. 단타니까 어서도 오세요. 단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패턴들만 만들어지게 되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밑에서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요. 얘네들 많이 샀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또 팔겠네? 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을 연결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저점이 낮아진 상태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추세의 어떤 하단으로 봤을 때 2450 정도 시점이
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자리가 누가 한 얘기냐면 증권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증권사에서 2450을 오늘 이번에 저점을 잡았다. 그럼 장이 여기까지 빠진다. 그럼 여기서 연기금 아니죠.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바닥이니까 저점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투자가 들어와서는 위에 올라가면 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는 하향 추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게 제일 기분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아래쪽 지지라인이 강해요. 여기 지금 2500포인트 라인대에서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향 추세를 타게 된다 그러면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9월 달이 지나면 10월 달부터는 그래도 안정성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명절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뭔가 좀 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좀 관망하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지, 결코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빠서는 아닙니다. 자, 오늘 주가가 2차전지 쪽이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악재 리포트가 나오는 김에 갖다 때려버리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쪽이죠. 리튬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주가 포인트가 5% 정도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 뭐 포스코 그룹도 다 떨어졌죠. 포스코 DX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들도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얘네들도 주가 떨어졌는데 배터리 쪽이 지금 안 좋아요. 배터리 쪽이 안 좋고, 이 배터리 쪽이 안 좋으면 2차전지 소재 쪽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SDI라든지 LG화학 전부 다 신저가예요. 그 어느 종목들보다 나쁜 종목이 됐어요. 지금 85만원 찍고 50만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포인트가 얼마나 돼요? 60% 올라가니까 30몇 프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저가가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더라도 그나마 양호한 축에 속한다는 얘기지.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고점 대비해서 50%씩 빠졌잖아요. 160만원인데 이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요즘 빠진 거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0% 올라가니까 이거 50% 반토막 난 거예요. 58만원에서 26만원이면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26만원 곱하기 2를 하면 52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2만원이니까 이거 반토막 난 거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수급이 새로운 주도주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내렸다고 판단되지만 생각해보면 또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고점 대비 많이 내리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포인트. 연초 대비해서 10배 올라온 포인트잖아요. 10배? 10배는 아니죠. 이거는 10배는 아니죠.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라왔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만원에 만원 1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0만 80만원 여기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일단 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매가 나오면 주가가 저렇게 8% 빠지는 게 아닙니다. 15% 20% 이렇게 빠지게 돼요. 물론 그렇게 빠지게 되면 악성 물량을 한 방에 털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저렇게 물량이 나와버려서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은 얼마나 빠지겠냐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한 14% 15% 빠진다 생각해봐요. 코스닥 지수 3% 넘게 빠집니다. 왜냐면 에코프로가 빠짐으로 인해서 같이 빠진 애들이 있잖아요. 2차전지, 소재, 장비 얘네들 쭈루룩 딸려서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눌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수급 주체들 자체도 매수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요. 실제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매도를 통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 매매가 걸리겠죠?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수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는 사실 반사이익을 노릴 건 없을 거예요. 네. 뭐, 공매도를 치면 쳤지, 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닐 거고, 많이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런 반등은 나가겠죠? 네.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렇게 큰일 나는 게 뭐냐면, 네. 많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밑에서 물려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예전에 제가 해드렸죠. 이거는 예전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강의 제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왜 무섭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기준점에서 떨어진 주식이 있어요. 올라간 주식이 있고 떨어진 주식이 있어요. 얘는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기준점을 향해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강아지 이론이요. 강아지 이론이요. 그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점을 향해서 가죠. 적정 주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기준점을 향해서 갑니다. 기준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네,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얘 떨어진 종목군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준점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평가가 돼서 얘네들은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점에서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위쪽에서는 꺾이고 있는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되겠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 포인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시세가 바뀔 때요. 이렇게 돌아설 때. 이건 뭐예요? 기준점에서 내려간 다음에 상승을 전환될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가 진행될 때. 이건 뭐예요? 상승이 진행될 때요. 기준점을 통과해서 상승이 진행될 때요. 이 두 가지만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전부 다 저점이에요. 기준점과 가까이 붙어 있어. 근데 상승 추세야. 그럼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 자, 주가가 기준점과 멀어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저평가니까 저가 매수. 근데 둘 다 또 특징은 뭐예요? 싸게 산다는 특징이 있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내려가고 있을 때 싸니까 사야 돼. 싸니까 사야 돼. 이런 식의 느낌들은 좋지 않아요. 주가가 이격도 많이 벌려놓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매수하다 보면은 어느덧 돈은 중간에서 떨어지고요. 예전에 신라젠 꼴이 납니다. 지금 신라젠이 있나? 신라젠 꼴이 나요. 신라젠. 살아있네? 네. 예전에 이거 아시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질 때 이것도 그때 어느 유튜버가 계속 추천을 했었어요. 추천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여기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어요. 떨어지면 계속 산 거야. 그냥 계속. 네. 그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보다 더 떨어졌네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이제 그때 그 유튜버가 울면서 뭐 반성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 네, 그거 유명한 거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때 막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방송한 거 있었어요.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한때 그게 이슈가 됐었죠. 네, 그 뭐,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떨어질 때 뭐 저평가다 뭐 어쩐다 뭐 그런 얘기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이런 게 한번 나와 버리면은요.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타고 넘어갈 때는 이 기업이 뭐 이렇게 그 거래 정지가 떨어진다거나 뭐 망할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뭐 감자가 떨어지는 유상자가 떨어지는 이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정지가 떨어지거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뭐 뿡적뿡적 해가지고 좀 더 사서 뭐 탈출을 하든가 말든가 이게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어찌해서 살았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물려있다 해가지고 살았어.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평당가를 낮췄다 치더라도요. 5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4천 원에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몰빵을 치고 거기다 더하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밀려버리게 되면 그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때는 슬금슬금 밀려요. 왜냐면 이렇게 무섭게 밀리면 나도 쫄아서 안 살 거거든요. 하한가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지. 떨어지면서 계속 그냥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거 한번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엔 아비규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을 쓸 수도 없거니와
압이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네. 회사가 튼튼하면 망할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대에서 매수하면 저점대에서 매수하는 것들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올라가는 시점에서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죠. 대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더 이상 사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네.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이거 오래된 옷인데.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물량이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밑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들은 그나마 낫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에코프로 멀티리얼이 상장한다. 이게 3조 원대래요. 네. 3조 원대 상장이고 뭐 전구체 뭐 이런 것들 위해 가지고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에코프로는 사실 원래부터가 껍데기지 않았습니까? 네. 에코프로는 원래부터가 껍데기였잖아요. 원래부터가 껍데기였어. 왜? 얘는 지주사 개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뭐 에코프로 BM 또는 그 밑에 상장사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LG화학골 날 수도 있어요. 네. LG화학골 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근데 이쪽 그 양극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 증거사 리포트가 실제로 보면 이게 다 뭐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같은 놈이다. 뭐 이런 나쁜 놈이 주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보고서에서 우리가 상황을 해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보고서에서 참고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사실적인 부분들, 사실적인 데이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리포트에서 사실적인 데이터가 나왔느냐를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욕을 할 게 아니에요. 그 리포트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물론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네,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면 얘는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리서치 한번 봅시다. 나와 있는가? 네. 오늘 종목 분석 리포트를 봐야 될까요? 에코프로 BM. 요건가 보네요. 네. 요건가 보죠. 그죠? 네. 유진투자에서 나온 거니까. 목표 주가 20만원 나왔네요. 그냥 투자액 낮춰라. 리포트 보자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조 원, 그 다음에 매출액은 2조 원, 영업이익은 840억.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얘기지만 에코프로까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2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지금 근데 에코프로 BM은 30만 원대 아니야? 26만 원, 20만 원 때문에 얼마 안 빠졌구만, 그죠? 네, 30만 원대였는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좀 그렇게 하겠구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지금 봅시다. 감소가 추정된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감소 추정한다. 감소할 거 추정된다. 이 추정되는 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봐야 돼. 이거는 리튬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리포트는 이거 뭐 다른 거 여기 지금 리튬 가격의 추이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 그 다음에 양극재 전체 월별 수출 중량과 판매 단가. 수출 중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지금 올 초 들어가면서 좀 내려가고 있죠. 자, 단가도 좀 내려가고 있죠. 네. 수출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좀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겠죠. 네. 네, 양극재 월별 단가 추이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량도 조금 줄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지. 그죠? 네. 마진 상승이 제한될 것.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상치는 일단 얘가 쓴 거지만, 자, 여기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미 전기차 판매량, 뭐 이렇게 아시아 전기차 판매량 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도 해드렸지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 보면 2025년도에 이렇게 해서 매출액 이렇게 되고 뭐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1,000억 원 나올 것이다. 10억 원. 10억, 100억, 1000억, 1조 원 나올 것이다. 2025년도에 1조 원 나온대요. 1조 원 나온대요. 그러면 1조 원이 영업이익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25조면은 그래도 고평가야. 그러니까 위에 걸 가져다가 저 멀리 거 가져다가 끌어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4천억, 6천억, 1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뭐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예상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사실적인 부분들을 데이터로 해놨잖아요. 나머지 판단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매의 어떤 단가, 마진율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다라면 요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뭐 가격대 올라가서 수익성을 회복해 준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지금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20만 원이란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증권사 자기들만의 어떤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발 과잉 재고, 이 배터리 쪽이 마찬가지죠. 배터리 쪽이 중국 걸 쓰게 됐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쓰게 됐으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추해보는 부분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양극재 가격 판매단가가 떨어졌다는 거, 수출량이 줄었다는 거.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치킨 통닭집 하나 하고 있어요. 통닭집. 네. 이게 통닭이 오랜만에 통닭 한 마리 그려보네요. 이게 통닭집인데 통닭을 한 마리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생닭의 판매량이 줄었대요. 생닭의 예, 이 판매 단가가 줄었어요. 가격이 네 가격이 줄었어.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치킨 값이 안 내려서 너무 비싸다 생각돼가지고 치킨 가격도 같이 내려간대. 그리고 사람들이 치킨 말고 요즘에는 뭘 먹는다? 족발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닭의 가격은 내려갔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치킨을 납품하는 입장인데 이 생닭하는 지금 양극재 쪽은 이 생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생닭을 판매하는 쪽이니까 이 생닭 쪽이잖아요. 이 생닭 쪽을 판매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낮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가 전기차 쪽이라 보면 돼요.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배터리 쪽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근데 거기다 납입을 하는 이 생닭의 판매 단가가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전체적인 어떤 그 수요도 생닭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데 이 생닭에 대한 가격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범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단지 그 이야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올라가고 있다가 주춤할 수 있어. 네. 지금은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주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좀 꺾인 거죠. 즉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실적이 이제 꺾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성장성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갈 거야. 실적 계속 좋아질 거야. 지금 이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실적까지 올라갈 거야 생각했다가 그 가격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감을 드러내겠죠.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뭘 하느냐. 신규 매수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OBM, 에코프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의 대부분은 안 들어올 거예요. 네 매수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지. 왜냐면 떨어지고 있고 무섭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럼 무서우니까 안 들어올 거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매우 커요. 손실이 매우 큰 상태에서는 매도를 안 하겠지만 반대 매매가 나타나게 되면 그냥 투매로 인해서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내가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위험해. 불안해 보여.
지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차익 실현 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도가 훨씬 더 많아요.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사야 한다. 뭐 3년 후에 더 올라갈 것이다. 3년만 기다리라고 했다. 네, 그렇잖아요. 3년만 기다리라고 했다. 근데 3년만 기다려서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 3년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말대로 따르면은 뭐 에코프로 BM 뭐 얼마 간다고요? 에코프로가 얼마 간다고 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간다고 했어요? 네. 3년 후에 그만큼 가려면 지금부터 올라가도 부족해. 지금부터 올라가도 부족하다고. 근데 3년 기다려서 뭐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전고점 회복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뭐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반도체 지금 당장 팔아라는 얘기 요즘에 유튜브 광고에 계속 나오대. 네. 삼성전자 당장 팔아야 되겠어요? 당장 팔아라. 삼성전자 당장 팔아라. 난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당장 팔아라. 주변 종목들 다 팔아라.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 그래요. 어차피 수익 나신 분들은 지지선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상황 보고 정황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파시고요. 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광고가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했지. 같은 예로 들어보면은요. 지금 뭐 전기차가 어쩌고저쩌고 뭐 양극재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실적 성장성에서는요. 이 AI 반도체 따라올 게 없어요. 네? AI 반도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 양극재 같은 부분들은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북미 쪽에서 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시장에서 10%밖에 안 돼요. 네? 이거 가지고 뭐 전 세계를 먹고 뭐 중국을 어떻게 이겨 먹을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HBM은요. 현재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갔어요. 아세요? 제가 그동안 90%라고 얘기 드렸지만 지금 95%까지 올라갔어요. 이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PU요. 세계 시장 글로벌에서. 그리고 이 엔비디아 쪽이 HBM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9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자 마덜님, 환영합니다. 네. 이거야, 이거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 성장성에 대한 싸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반도체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등이잖아. 이건 1등. 이건 1등이고요. 1등이 아닌 거. 걔네들은 뭐예요? 아직 1등이 아니잖아요. 누가 1등이에요? 중국이 1등이잖아요. 이 중국이 1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네, 뭐, 걸 수 있어요? 딴지 걸 수 있어요? 딴지 걸 수 없잖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중국은 지네 시장에서 내수에다 팔아가지고 1등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1등인 거야? 그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걔네들은 성장성은 있습니다만 성장성 대비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네들 따지고 보면은요 뭐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 2조 원대잖아 2조 원대 네? 2조 원대요 4분기는 3조 원대 내년도 1월에는 5조 원대요 그럼 6천억에서 2024년 내년 1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분기 끝났잖아. 3분기, 4분기, 1분기만 되면 이제 길어봤자 한 6개월입니다. 6개월 후에 10배 뛰는겨. 실적이 분기 실적이요. 10배 뛰는겨. 근데 얘는 왜 안 돼? 얘는 왜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이야기지 이게. 삼성전자를 까서 2차 전지를 돋보이게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고점에 있었던 것도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얘네 또 계속 반도체 쪽에서 좋은 얘기 계속 나오겠죠. 왜? 해외 팹리스가 먼저 연락했다. 먼저 연락했다. 우리한테 좀 해주숑.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네. 최악 피했다. 뭐 이런 거.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중국 정부의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네, 수혜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요? 반도체를 버리면 돼야 안 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주워 먹는 단계잖아요. 이렇게 싼 자리가 어디 있어요? 주워 먹는 단계예요. 네. 나중에 10만 원, 15만 원 가면 또 이제 10만 전자가 갔네. 15만 원 전자가 됐네. 20만 전자를 바라보면서 20만 전자 기도문을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밑에 쌀 때 사. 쌀 때 사라고. 이거 언제 작년부터 말했는데 작년에는 말해도 계속 팔기만 하대. 네, 작년부터 말했잖아요. 그냥 사시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서 갖고 가요. 이게 삼성전자가 싫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든. 그것도 싫어?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도 있잖아요. 소부장. 네? 소부장. 여기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가? 아직 강의가 회원 전용으로 올라가 있죠? 회원 전용 강의로 지금 올라가 있지만 그 강의가 여러분들 추석 강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추석 강의로 올라갈 테니까 그때 추석날 한번 강의를 한번 보세요. 30일하고 31일 날 해서 이틀간 올라갈 겁니다. 그때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를 하면서 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지금 멤버십 하셔가지고 강의 먼저 보셔도 돼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형 기업, 대기업하고 이 소부장 들어가 있잖아. 얘네들. 그럼 얘네들 사세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100%밖에 안 나오겠지만 소부장은 400%, 50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투자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잖아요. 자동차요.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반등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현대모비스든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사라고 했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대형 부품주 쪽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반도체가 움직일 때 자동차는 쉬었어요. 수급은 세 가지 아닙니까? 지금 주도주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있고요. IT 반도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고? 2차전지. 얘가 떨어지게 되면 수급은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로. 근데 그동안은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이 갔었으니까 자동차가 좀 더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안 가고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간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왜 봐야 되느냐?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얘 싫어하시는 만큼 올라가요.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계좌를 지켜줬어요, 오늘. 반도체, 자동차가 오늘 계좌를 지켜줬다고. 우리는 2차 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갔지만 얘네들은 오늘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좌를 받아준 거지. 개 같은 주식들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거. 근데 걔네들은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수익을 반납한 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크게 손해볼 건 없었어. 그런데 계좌가 전체적으로 밀리려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아닌 애들이 올라가 줬잖아, 오늘. 수급은 어느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올라온 게 있어요, 없어? 없잖아. 자, 현대차, 기아차는 왠지 아시겠죠? 현대차, 기아차는 왜인지 아시겠죠? 2차 전지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애들이 나쁜 겁니다. 2차 전지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현대차, 기아차는 완성차 쪽이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은 있겠죠. 이번에 미국이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가격 경쟁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현대모비스는 뭡니까? 왜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자동차는 3대장이라고 했을 때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세 개를 봅니다.
왜 세 개를 보느냐? 얘는 완성차 쪽이고 얘는 부품 쪽이에요. 근데 이 현대모비스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요. 앞으로 나오는 컨셉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다 얘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되겠지? 물려 있었다라면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사세요. 중요한 건 말이에요. 추세가 다 보여줬잖아요. 사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 저는 이런 자리는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다 여기서 올라간 거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세가 좀 느린지 빠른지 그 차이일 뿐이지요. 추세가 역에서 정으로 바뀌는 시점은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샀는데 왜 마이너스 8%예요? 더 샀으면 수익이 나셔야지. 어디서 팠는데? 이런 데서 더 산 거 아니야? 25만 원 막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위에서 물렸는데 위에서 또 사면 안 되겠죠. 밑에서 사야죠. 그러면 어디서 물렸는데 8%나 돼? 뭐 아무튼요. 네, 그 잘하셨네요. 마이너스 30에서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했죠. 그래서 반등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2차 랠리가 나올 때 상승은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전차 군단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차 군단밖에 없어요. 우리 작년 추석 때 그 강의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서로 성기자가 간다 있었잖아요. 작년 설날이었어? 추석이었어. 그때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제가 혼자서 여기 네 인터뷰도 하면서 나 나와가지고 네 그거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 같은 어떤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진짜 그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그거 편집하느라고요 밤 꼬박 샜어요. 그거 3부까지 찍는데 아 진짜 녹화 뜨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 편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싱크 맞춰야 되잖아요. 싱크. 왜냐면 얘가 말할 때 얘가 또 떠들면 안 되니까 그 싱크 맞춰야 돼서 이렇게 하고 또 화면 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면 이제 더 부드럽게 진짜 두 명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이 편집 기술이 아주 그지 같아가지고요. 막 그냥 잘라내고 막 붙이고 막 1인 예 덕지덕지 했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뭐였어요? 그때 얘기한 게 전차 군단이요. 네? 그때 얘기한 게 전차 군단이라고요. 그 당시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포지션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좀 빨라요. 빠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때 먼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조금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런 자리들은 매수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수할 자리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뭔가 변화가 밑에서부터 생겨나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미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나왔을 때부터 매수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지간하에서는 물리지 않습니다. 주주제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외의 어떤 사건이 뭐였냐면 에코프로가 전기차가 올 초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지.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소외를 좀 받았다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우스는 너무 많이 갔더라. 근데 얘도 많이 떨어졌네요. 야, 그때 이거 많이 팔았을 때 수익 좀 챙기시지 그랬어요. 100% 넘었던데. 아, 이것도 그때 특강 종목이었죠? 그때 작년 아니지. 지난 5월 특강이었던가요? 네. 제우스. 아, 다 내려간 거는요. 우리 제가 항상 해드리는 강의가 있잖아요. 뭘 보라 그랬어요? 주가가 변동성을 막 보여요. 변동성을 막 보여.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시장이 변동성을 보여요. 삼성전자로 가서 봅시다. 네.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그래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그때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 건 이유는 뭐죠? 갈고리가 아니지. 추세예요, 추세. 이 종목이 지금 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느냐 보시면 돼요.
올라가고 있습니까를 보시면 되고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큰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큰 흐름이. 큰 흐름이 나는 이제 한강이야.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저기 팔상댐에서 내려와가지고 점점 가서 이제 바다로 간대.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 내가 여기서 배를 띄워봤어요. 근데 내가 모터보트 해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이상 통통배로 그냥 가만히 이제 무동력 배야. 가만히 떠 있어.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여기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할 수도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흐름이 글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제 뭐 흐름이 바뀌었어.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선대. 그러면 굽이굽이 돌아서 또 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셔도 돼요. 너무 길게 보시면 또 이게 흐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길게 보면은 아주 옛날 거 가지고 꺼내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넣어두고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왜냐면 2, 3년 정도면은 주기가 나와요. 보통 기업의 주기라는 게 18개월 정도. 주가 상승 주기가 18개월 정도 잡힙니다. 꼭 18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18개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8개월 올라갔어? 네, 그러면은 또 18개월 떨어졌다가 또 18개월 올라갔어? 그럼 18개월 떨어졌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물론 여기서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주기가 나오고요. 큰 시세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큰 시대, 아주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또 시장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년 올라가고 3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것도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보세요. 2년 올라갔죠? 3년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18, 28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 놓으면요. 뭐가 편하냐? 자, 주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계산해가지고 18개월이면은 여기 6월이죠. 여기에요. 자, 곧 나올 때가 됐구나. 자, 이 정도면 됐어. 곧 나올 때 됐구나. 네. 그리고 상승 추세가 형성됐대요. 상승 추세 형성되는 것은 바닥부터 치지 않아요. 아시죠? 저점 해놓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요. 저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을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요. 2700이거든요. 여기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추세가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백만부자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추세가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추세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18개월.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넘어가서 봐요. 삼성전자는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부터요.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겨우 한 3개월 지난겨.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이제 3개월 지난 겁니다. 이제 바닥 지나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최소 13개월, 최소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드린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년 하반기까지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조금 미뤄지면서 오히려 더 뒤로 내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시장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 너무 소름 돋게 딱 맞지 않아요? 내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2년 조정을 기다렸는데 이거 못 기다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들고서 여기까지 가요, 그냥. 네.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거 가지고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왜 걱정하고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는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요맘때쯤 1년 후 정도면 금리 인하 얘기 나올 겁니다. 얘기가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 내년도 점도표가 일단은 두 차례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12월 요 중에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떨어진다. 그 얘기는 언제 나오겠어요?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지금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 버려 가지고 끝내버린다.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요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 11월에 금리를 한번 올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지 합니다. 가봐야지 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올 조금 더 지나서 11월, 12월 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는 인하돼요. 네. 금리는 인하가 되는 거고 2025년도는 금리 인하의 막바지 구간 들어가기는 할 거잖아요. 네, 얼마까지 될지 모르죠. 금리 인하는 보통 아주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 끌고 간다 치면은 2025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2025년까지 볼 필요 없고요. 내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년이 무슨 해냐면 네, 주가가 상승하는 해예요. 내년이요. 내년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는 거 있으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악재 아닙니까? 시장이 나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보기 드문 경우라서 그렇죠. 보기 드문 경우라서 그런 거지. 이런 경우는 본래는 금리 인하가요. 경기가 좋아질 때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정아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꺾이게 되면서 금리를 떨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 보시면 돼요. 경기 안 좋을 때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려고 할 때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나쁠 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나 자빠져 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기업들 실적 안 좋아지지. 금융 비용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네 사네 막 그러면서 이 자리를 버텨온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시장이 상승하는 시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는 뭐예요? 이걸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금리 인하는 무엇이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금리 인하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뭐죠? 긴축. 시장에서 돈을 빼갖고 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져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좋아 죽겠는데 돈이 막 들어와. 여러분들이 500만 원 받다가 월급을 갑자기 1000만 원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500만 원 더 월급이 늘어난 것도 좋아 죽겠는데 보너스까지 매달 주겠대. 500만 원씩 보너스를 더 주겠다는 거야. 와, 씨, 이렇게까지 안아주셔도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여러분 먹고 싶은 치킨을 원래는 한 마리밖에 못 먹었었는데 이제 2마리, 3마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잖아. 그게 무엇이냐? 소비의 증가. 기업의 투자 증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장이에요.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인플레이션은 뭐냐? 물건값이 인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요, 유가 인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상이 돼요. W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자연스러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상 요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급격하게 막 9%로 뛰어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올라간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뭐가 돼요?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큰 변수는 전쟁, 또 다른 역병,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심각한 그 초래, 뭐 북한을 때려부시는 이런 것들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쪽에선 트럼프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어?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나오면은 지난번처럼 또다시 중국을 압박한 요인이 있겠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바이든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중국을 압박하는 요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북한과의 어떤 채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대북 리스크가 줄어야 됩니다. 대북 리스크요. 대북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저평가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난 이건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또 나빠지게 된다면 또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자기네 미국 우선주의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LG든 뭐 어디든 뭐 전부 다 지금 어차피 다 지금 미국이 저거 제재하고 있는 거 다 받고 있잖아요. IRA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뭐 반도체 제재법 전부 다 적용받고 있잖아요. 미국이 공장 짓고 있잖아. 트럼프가 나와서 뭐 자기네 우선주의 뭐 세금 정책 뭐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태죠. 이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는 내년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 결국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야 제로금리 해 아시겠어요? 야 제로금리 해 그거 했었잖아요. 제로금리 해 이씨. 그거 이게 그런 거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단기간에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멀리 조금만 더 길게 내다보시면서 진행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지만 사람만 날 수 있다면, 그죠? 사람만 날 수 있다면 이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적당한 비중으로 나눠서 골고루 매수를 해 놓으시면 돼요. 나는 특정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나 이쪽 종목으로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왕창 사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장 빠질 때마다 주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나가신다. 난 좋은 전략을 생각합니다. 나는 삼성전 되면 몰빵 칠라는데요. 근데 내려갈 때마다 사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문제는 왕창 사버린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못 견뎌버리면은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골고루 나눠서 담으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비중으로. 내려가도 신경 쓰지 마. 내려가도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내려갔다 올라갈 때 더 살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많이 내린 종목들도요.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50%짜리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50%의 종목이에요.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매수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여기서 100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7,500원에 맞춰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어요. 금액은요. 여기서 100주면은 100만 원이지만 여기서 50주면은 여기서 100주면은 어떻게 해요? 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50만 원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 또 올라가면서 올라락 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한 번 더 사는 거야. 그럼 7,500원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사게 되면 평단가가 또 6,500원 이렇게 낮춰지겠죠. 그럼 금방 탈출이 되고 수익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나와 있는 종목들, 올라올 기미가 없어 보이는 종목들도요. 뭐라고요? 태풍이 불면. 이게 태풍을 또 그려드려야 되겠구만. 태풍이 불어요. 태풍.
태풍이 이렇게 불어. 태풍이 불면, 네. 뭐가 하늘을 나른다고 그랬지? 이게 뭐냐면, 칠면조예요, 칠면조. 왜? 그러면서 칠면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겨. 네? 칠면조가. 응? 아시겠어요? 20% 정도면 평균입니다. 네, 평균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장이 제가 그 1월 달부터 쭉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 계좌도 그 7월 달, 8월 달, 그 다음에 여기 3월 달, 여기 제외하고는 다 수익이던데? 1월 달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났었고요. 2월 달 수익이었고, 그 다음에 3월 달 빠졌었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 좀 내렸고, 지금 9월 달도 약간 수익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응.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서부터 일단 계좌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연초에 마이너스 30이었는지 20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일단 올라와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랑 똑같다 그러면은 네. 뭔가 잘못됐어요. 이때도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반드시 좋아졌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죠? 지금 퍼센테이지가 얼마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0이냐 3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올라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아지고 있느냐 안 좋아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칠면조가 하늘을 나르게 된다면 이 칠면조가 누구냐면 밑바닥에 있는 주식이에요. 밑에 있는 거.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개 같은 주식들이 태풍이 불어치니까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뭘 준비하면 된다고 지금? 겁먹지 마요. 네. 지수 빠지는 거 이거 다 왜곡 현상입니다. 지수 오늘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오늘 2% 빠지니까 그냥 아 뜨거 해요? 다 왜곡 현상입니다. 누가 그런겨? 누가 이렇게 만든겨? 2차전지. 그 여러분들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2차전지만 조심하면 돼요. 얘만 물어요, 그냥. 네. 2차전지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정치 테마,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무슨 테마, 네? 이 테마주들. 단계 많이 오르면 한 번씩 잘라줄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 물려있던 테마들이 있었어요. 물려있던 테마들. 물려있었는데 이게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테마를 타고 올라갔네? 근데 여기서 중간에 우리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평단가 낮아진 상태죠. 낮아진 상태에서 뭘 했느냐? 추가 매수한 물량을 뺐죠. 원래 여기서 100주였다. 이거 방법을 잘 쓰셔야 돼요. 여기서 100주였다. 근데 내가 중요한 건 평단가가 이게 낮아졌어요. 내가 탈출을 위한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다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주식이 더 갈 것 같다 생각했다라면은 추가 매수한 물량만 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은 100주가 고스란히 더 싼 가격에 내가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단가를 낮추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더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으로 진행되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유동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기획 같은 거죠. 여러분들 만약 물려 있었다 그러면 잘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렸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추가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여기 만약에 그래도 가격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샀다. 네? 19,000원 샀다. 그러면 평단가가 대충 계산해도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정도 올라간다. 네? 21,500원 이렇게 나온다 평단가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라가면. 그러면 추가 매수한 거 빼불어. 그러면 내가 24,000원에 보유하던 사람이 아니라 21,500원에 보유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24,000원짜리가 18,000원 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중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나중에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가든 뭐 불타기를 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은 안정화된 지지 라인대를 확보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다시 마이너스를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덜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낮아진 평단가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본전입니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지, 나는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갑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죠. 바닥 지지받았다 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제야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사면 안 돼.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셔야지. 그래서 또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임을 또 만들어가죠. 결국에 주가는요, 망하지 않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내려간다. 오케이. 여기도 봐봐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에 저점인 줄 알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어. 근데 요만큼 올라가다가 또 빠져버렸네? 기다려요, 또. 다시 올라갈 때 또 사요. 결국에 평단가는요, 요만큼 내려가 있다가 다시 또 요만큼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 회사 망하지 않으면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길게 가져가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평단가는 단 1원이라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단 1원이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내려오고 매수가는 내려오고 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 자체가 개 같은 주식이거나, 물론 떨어지고 있으면 다 개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개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막 답이 없는 주식이 있어요. 막 감자 해버리고 막 이런 주식들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 아닌 이상에는요,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꿈틀해요. 네. 죽기 전에 꿈틀합니다. 그 꿈틀하는 그 자리가 제법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뭐 100%, 200%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고 주식을 대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믿을만한가, 망할 염려는 없겠는가, 업황적인 부분은 어떤가, 시간 얼마 걸리겠는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은 망할 것 같지가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세요. 이거 오래 갈 것 같지만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냅두는 거야. 네. 근데 나는 이거 더 망할 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못 버티겠어. 또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난 다른 종목 가야 되겠어. 그러면 과감하게 팔고 다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사람들이요,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내리고 있는 거에만 이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되는 주식은요,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는 기가 막힌 매수 기회가 돼요. 근데 올라가지 않을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고점 지옥, 저점 천국. 한 번씩 써줘요. 네,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식이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 뭐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그냥 이거야.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바로 그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으란 말이에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바로 그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가 편안하죠. 물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주식이, 그죠? 여러분들이 매수한 주식이, 응? 여러분들이 매수한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주식 사면 항상 떨어져요. 매수했는데, 뭐 금요일날 매수했는데, 이게 그날 아침에 매수했는데 5% 빠졌어요. 마이너스 5% 빠졌어. 근데 이게 오늘 20%까지 올라가더만? 사자마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사자마자 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2기획도 마찬가지. 이제는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지만, 자, 여기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회복해 준다고 그랬죠. 회복해 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되는 시점, 이평선 모이는 시점,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면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얘는 3분기 배당 안 주는데도 올라가가지고 좀 애매해요. 네. 배당률을 넘어갔어요. 이미 수익률이. 10% 넘어갔어요. 배당률 이거 8%인가 9%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10%를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아도 사실은 여한이 없지. 네. 근데 배당을 좀 더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유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배당을 나올 때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특강에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배당량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배당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시세 차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거 이번 특강에서 나옵니다. 10월 17일이요. 시작합니다. 10월 17일 날 시작이니까 배당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애들이 이제 그 인사드리고 나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삥 뜯어 이게 내나 막 해가지고 네. 꼼쳐두세요. 네, 11만 원 꼼쳐둬. 그래가지고 특강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네, 이 특강을 들으시면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흔들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애들한테 삥을 뜯어가지고 아빠가 더 크게 불려줄게 한 다음에 11만 원만 삥을 뜯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특강을 들으세요. 명절 이후로 내가 잡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전엔 돈이 없거든. 근데 명절 지나고 나면 어디선가 돈이 생기잖아요. 네. 내놔 해가지고 아빠가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더 불려서 너 줄게. 너 크면 다 줄 거야 해가지고 일단 11만 원만 뜯어. 다른 거는. 근데 다 뜯으면 애가 반항하니까요. 자, 이거는 일단 너 갖고 있고 11만 원만 일단은 내놔 해가지고 딱 해서 이걸 들으란 말이에요. 네. 이 태강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당을 전부 다 파헤칠 수 있을 거예요. 배당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사기꾼은 아니잖아. 내가 사기꾼 아니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주를 공략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다 해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배당, 네. 그러니까 배당 관련한 특강을 지금 이맘때 들으시면 딱 좋아요. 지난 여름에 이제 그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엔 배당 하시면은 아마 올 연말까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배당 나오는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아실 수 있고요. 업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배당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싶은데 지금 이게 너무 빨라요. 배당주가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거든요. 근데 3분기 배당 기준일이 오늘 지났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점이 9월 30일인데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27일이 이제 기준일이 되는 건데 그보다 앞서도 이틀이니까 25일 오늘까지 가지고 있어야 3분기 배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배당주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네. 이 3분기 배당을 위해서 배당주를 올렸다라면 내일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모르는 건데 알고서 하면은 이게 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네. 빌린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지 뭐. 밥값 내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세요. 꿀벌 오소리님은 이 특강을 한 번 더 들으셔가지고 배당주를 내가 왜 샀는데 이렇게까지 그지같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 내가 어차피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면요. 배당만을 가지고 노렸다라면 그 배당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뜯을 애들 없으면 그냥 적금 들어야지 뭐. 네. 적금 5만 원씩 들으세요. 네.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급이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수급이 바뀌어요. 수급이 바뀌고 있고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 2차 전지에 대한 하락률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더 하락을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그때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근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70만 원대까지 내려오던데 아무튼 80만 원 요 정도 수준이면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빠졌을 경우에 그죠?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툼에 한 번만 더 때려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쪽에서 다 우르르 몰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르르 몰려 나오게 되면 증거금 부족으로 해서 마진콜 당하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급락이 나타날 때는요. 포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겠죠. 내일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겠고요. 내일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면 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반등을 통하면 당장 안 빠지고 또 쭈삣쭈삣쭈삣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당장은 또 시장이 떨어진 모습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이 나오기 좀 바랍니다. 왜냐면 너무 급하게 빠져버리면 시장이 붕괴가 돼요. 어떤 분이 자꾸 코스닥 700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700포인트가 가려면요 지금 한 15%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15% 정도 빠져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에코프로가 그렇게 되면은 요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계산해 보면 이게 한 50만원? 네, 고점 가면 될 것 같아요. 5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요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급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포심을 확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코스피는 가만히 있겠느냐? 코스피도 떨어져요. 코스피도 빠집니다. 이만 2400 찍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다시 회귀야. 다시 연초로 회귀된다고.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시총 상위에. 배터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SDI, 포스코, 퓨처엠 얘네들 지금 5개인데요. 6개인가요? 얘네들이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얘네들 시총 합치면은 제법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가 있죠.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시장이 완벽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그게 오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냥 말려주겠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는 그냥 네. 가을이니까 이제 고추 많이 널잖아요. 네. 고추 넣는 거라서 말리는 것처럼 이제 쪼글쪼글하게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말리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네, 그렇게만 되면 시장이 충격적인 부분이 별로 없고요. 수급이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반도체 자동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자, 리오프닝이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서 또 슬슬 반등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나오게 되면 자,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리오프닝까지 연결하면 여러분 계좌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시장과 관계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2차 전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얘네들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률은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주가는 올라오지 못해도 계좌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수급이 바꾸는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주도주를 바꿀 거예요. 주도주였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바꿔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꿔지는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내후년까지 길게 보면 내후년 2025년 상반기까지 끄떡없습니다. 내년 정도는 내년 정도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뭐 내년 1년 동안 2차 전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배터리 3년 동안 보유할 거예요. 뭐 계속 갖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살려고 그러죠. 떨어질 때 더 사야 돼.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왜냐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올라가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3년을 보유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3년을 보유라는 것은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걸 누려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매달 200씩 버는 건 없어요. 네, 주식하면서 200씩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버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날은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부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월 달에 저 수익이었고 2월 달에 1월 달 플러스 2월 달 플러스 3월 달 마이너스 4월 달 플러스 5월 달 플러스 6월 달 플러스 7월 달 마이너스 8월 달 마이너스 9월 달 지금 현재 플러스인데 이거 안 봐서 모른다 그랬죠? 네.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3번 났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이거 MTS로 확인해 봤어요. 어저께. 확인했더니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돼 있더라고. 9월 달까지. 9월도 지금 약하게 수익 중인데 수익 중이었는데 오늘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씩 버는 게 그런 게 아니죠. 1월 달에는 만약에 500 벌었어. 근데 여기는 뭐 150 벌었어. 여기는 마이너스 한 200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번다가 아니라 1년에 얼마를 번다. 또는 이번 상승 주기 때 얼마를 번다는 쪽으로 계산이 되어야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 5천만 원 있는데요, 성투사님. 생활비 매달 500만 원씩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망합니다. 왜냐? 5천만 원이라는 이 계좌로 수익이 10% 났어. 500만 원 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5천만 원도 안 남거든. 근데 계좌가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4,500이 되죠. 4,500으로 500 만들면 어떻게 되죠? 10% 넘게 나와야 되죠. 또 내가 본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500 비어 있잖아. 이러다 보면 그냥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 뭘 늘려야 된다고요? 투자금을 계속 늘려야지 돼요.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계속 계좌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세 주면은 많이 받으셨네요. 네. 저는 하나 받았는데. 네. 저는 한 주 배정됐어요. 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네. 계속 늘려가셔야 돼. 우리 아들 15만 원씩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15만 원씩. 지금은 조금 늘어서 20만 원인가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1,800점 됐죠? 1,700, 1,800 돼요. 첫 번째 달에는요. 200만 원도 안 했어, 원금이. 165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180 했지, 원금이. 원금 180.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달에는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어? 180 가지고 한다고? 이거 뭐 콧방귀도 안 끼지. 야, 한 달에 15만 가고 뭔 돈이 되겠냐? 근데 지금은 1,700, 1,800 있다 그러면은 이거 무시 못하는 돈이지. 응?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10만 원을 주식 투자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수 있죠. 그냥 술 한 잔 홀딱 빨아 삐리뽀? 그래서 그냥 먹어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이거를 그냥 술 한 번 안 먹고 참았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계좌에 하나 집어넣었어. 계좌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드머니가 늘어나 있잖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지금은 장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상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락 이후에 횡보 상승 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점 우리가 계속 하락장에서도 더 점점 시드머니 늘어났죠. 상승장 만나게 되면요. 덩치가 커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등이 빵 하고 나갈 수 있겠죠. 싱글 상장 종목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그날 10월 5일이니까 목요일이네요. 그날은 네, 제가 아침 시황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싱글 상장 종목은 일단은 떠서 시작하면 말이에요. 떠서 시작하면 그게 계속 진행되는지 봐야 돼요. 보통은 10분 안에 다 결판 납니다. 네. 10분 안에 결판 납니다. 유료회원님들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겠지만 네, 10분 안에 결판이 나요.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데 물량을 가지고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잘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네. 가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벌어도 되는 거고. 항상 문제는 뭐냐면 물량과 동시에 변동성이 커진다. 들쭉날쭉 해버린다. 막 음봉이 커진다. 그러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모주 같은 경우는요. 이걸로 뭐 대박칠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도 내지 마세요. 그냥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면 되겠다. 저는 26,000원이 공모가잖아요.
6만 원 정도만 되면은 그냥 나는 소소하게 잘 벌었다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10만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400% 올라가면. 이렇게까지는, 네, 되면 좋고요. 네. 안 되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파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첫날 매도하거나 추세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다음날에 다다음날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물량 나오면은 무조건 파는 게 정답이죠.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상한가, 그 다음에 하한,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네, 초대박 흥행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과 동시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팔 거냐 말 거냐인데,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33조 원이 몰렸대요. 33조 원이 몰렸어요. 그러면 이게 탈락이 돼가지고 신청 많이 했지만 한 주 받거나 두 주 받거나 이렇게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 더 갖고 싶은데 더 사고 싶은데 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달라붙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상한가 갈 거다 해가지고 막 달라붙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신규 종목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이 있는 거는 공모주 청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매도를 치는 것이 정답인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파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저거 신규 상장한 거 120%가 올랐잖아요. 그냥 그렇게 파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냥 뭐 맛있는 거 뭐 많이 올라가면 소고기 사 드시면 되고 네. 조금 덜 올라가면 족발. 그냥 한 100% 올랐다 그러면 소소하게 그냥 네, 치킨.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공모주 하시면 되고 많이 받았어 라고 한다면 한몫 챙기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모주로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요. 이뭐 500원짜리 즉석볶음 긁으면서 그거 가지고서 뭐 그냥 뭐 집을 살려고 그러고 차를 살려고 그러고 뭐 와이프를 바꾸려고 그러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즉석볶음 긁어가지고 그거 얼마 나오겠어.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지면은 이제 뭐 그냥 26,000원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욕심내지 마시고 아 좋은 경험이야 재밌는 경험이야 요즘 시장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좋은 경험이야 라고 해도 떨어져도 부담 없잖아 솔직히. 근데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조금 벌자 이 얘기죠. 네. 간장 골드를 드시든 뭐 깐풍 치킨을 드시든 간에 그거는 뭐 마음껏 드시고 네 맛있는 걸로 챙겨 드세요. 그러면은 아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면 돼요. 아이고 성투사 때문에 오늘 통닭을 다 먹는구나. 네, 족발을 먹는구나. 바로 그거야. 그래서 누구 탓이라고 성투사 덕분에 통닭 먹었어요. 이 인증사진도 올려놓고 말이야. 그런 거 하란 말이야.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월평은 200만 원요.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매달려 있지 마세요. 매달려 있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10월 5일 상장입니다. 10월 5일. 네, 10월 5일 날 상장이니까 목요일이에요. 네, 10월 5일 상장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아침 시황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침 시황은 보통 장 전에 올라가니까요. 장 전에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0월 5일 날 그렇게 돈을 벌어서 10월 6일 날 불금에 통닭을 먹는다. 누구 때문이라고? 성투사 때문이겠죠? 네. 통닭 먹고 지리면 안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대로 된 투자는요 한꺼번에 왕창 밀어서 왕창 먹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저도 한 주밖에 못 받았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응? 꼭 명심하시고요. 제 덕분입니다. 다 제가 네, 잘 돼서 그런 제가 잘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세요. 시장은 내일 또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가 내려가면 내일 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수선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장이 계속 떨어지면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압도하는 시점부터는 반등이 나오겠죠. 원래는 오늘부터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조금만 덜 빠졌으면 오늘 아침처럼 반등이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내일 낮에 내일 낮에
방송할 테니까, 네, 내일 낮에 또 오세요. 14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요. 또 내일도 웃을 수 있는지,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저녁에는 푹 쉬시고요. 또 미국장 보면서 밤새 눈 뻘개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고 우리나라 장이 내일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흐름 따라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